실제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하는 천문학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두 은하계 모두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위협은 태양 질량의 1억 1000만 배에서 2억 4천만 배나 되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초거대 블랙홀로, 이 엄청난 천체가 태양 질량의 400만 배 정도인 우리 은하의 거대 블랙홀을 끌어당겨 흡수하게 되면, 이때 두 개의 은하에는 동시에 어마어마한 중력의 힘이 가해지고 결국엔 초신성 1억 개 이상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방출되어 우리 태양계는 우주로 튕겨져 나가게 되고 지구는 그 무지막지한 힘에 의해 찢겨져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결말은 천문학자들이 진행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충돌 시뮬레이션이었으며, 이런 두 은하의 충돌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와는 별개로 나사는 두 은하 안에 존재하는 항성 1조 3천억 개는 그들 사이의 간격이 평균 5광년 이상이어서 두 은하의 충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항성끼리의 충돌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수십억 년 후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여도 다른 연구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은하의 충돌에 대한 몇 가지 연구와 서로 다른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초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유럽 우주국 ESA의 가이아 위성이 관측한 안드로메다 은하와 삼각형자리 은하 사이의 중력 데이터를 분석한 미국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결말이 조금 더 뒤로 연기됐다라는 기사를 실어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사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충돌이 기존의 천문학계가 예측하였던 40억 년 후보다 약 6억 년 더 늦춰져 46억 년 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으로, 연구팀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에 영향을 끼치는 중력적 작용 요소 약 130만 개를 새롭게 구성하여 슈퍼컴퓨터를 이용 이를 시뮬레이션하였으며, 그 결과 두 은하는 대략 45억 년 후에 충돌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 5억 년의 시간이 더 흐른 후에야 거대한 하나의 타원 은하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천문학계에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부터는 두 은하의 충돌은 아예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와는 반대로 최근 미국 코넬 대학의 인터넷 논문 사이트인 아카이브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 결과는 특별한 내용을 싣고 있었는데, 그들의 연구는 2013년 12월 발사되어 약 13억 개나 되는 천체들의 위치와 속도, 밝기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추적할 수 있는 유럽 우주국 가이아 위성의 관측 자료 중 중력적 요소를 더 추가하여 분석한 것이었으며,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기존의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서로 비껴 지나쳐갈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은하의 천문학적 이슈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다국적 연구팀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연구팀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그리고 그 주위의 국부 은하군을 포함한 은하 간의 중력 작용을 시뮬레이션하여 두 은하가 충돌할 가능성은 50% 이하라는 결과를 내놓았으며, 가이아 위성이 관측한 우리 은하 내의 천체들과 우리 은하 주위의 위성 은하들 그리고 그 은하 안에 있는 천체들의 질량까지 고려한 좀 더 세밀한 연구에서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40억 년 후도 50억 년 후도 아닌 지금으로부터 대략 80억 년 후에나 서로 충돌해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관측 위성의 동일한 자료에 대한 서로 다른 연구 결과는 우주에 대한 인류의 시선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며, 우주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 발견된 안드로메다 은하 주위의 미스터리한 구조물에 대한 연구들 또한 우리의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안드로메다 은하와 그 주변에서 새롭게 발견된 가스구름 그리고 두 은하의 충돌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해. 안드로메다 은하는 905년 페르시아의 천문학자인 이스파한에 의해 최초로 알려졌으며, 이후 964년엔 고정된 별들의 책이라는 저서에 작은 구름이라 묘사되었는데, 이때부터 안드로메다 은하는 성간물질과 먼지로 이루어진 구름, 즉 성운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망원경이 개발된 1612년부터는 많은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사용하여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하였으나 그들도 모두 안드로메다 은하를 성운이라 관측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64년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긴스가 처음으로 안드로메다 은하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안드로메다 은하는 가스로 이루어진 성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며, 그 후 1923년 10월에 드디어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서 깜빡이는 변광성을 관측하여 안드로메다 은하는 가스와 먼지 구름이 뭉쳐진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와 같이 천체들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은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류의 우주에 대한 인식이 수십억 배는 더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탐사 위성과 천체 망원경을 통해 알려진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엄청난 크기의 얇은 원반과 중앙에 거대한 팽대부가 있는 대부분 늙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 두껍고 거대한 은하 원반으로, 약 90억 년 전 두 개의 대형 은하가 충돌한 후 18억 년에서 30억 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 두 은하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형성된 것이 안드로메다 은하였으며, 이때의 현재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 존재하는 모든 항성의 약 5분의 1 정도가 만들어졌으며, 오늘날에 관측되는 거대한 규모의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 역시 이 시기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 은하들도 약 20억 년 전에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하여 흡수되고 남은 다른 은하의 조각이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머지 부분들도 안드로메다 은하에 흡수될 것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은하에서 250만 광년 거리의 안드로메다 은하는 그 직경이 25만 광년이나 되고 1조개 정도의 항성들이 모여 있어 직경 10만 광년의 항성이 최대 4천억 개인 우리 은하에 비해 훨씬 커 약 40개의 은하가 모여있는 북부 은하군 중에서도 가장 크며,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천체의 수가 우리 은하의 36개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최소 80개 이상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하철도 999의 주인공 처리와 메텔의 종착지가 안드로메다 은하의 라메탈 행성이 된 이유이며, 영화 갤럭시 오브 가디언의 무대가 안드로메다 은하가 된 이유라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두 은하의 충돌. 1912년 9월 미국의 천문학자 베스토 슬라이퍼는 천체분광법을 이용하여 천체들의 스펙트럼을 연구하던 중 은하들이 발산하는 빛의 스펙트럼 파장이 각각의 은하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 은하들의 적색 편의를 허블보다 앞서 최초로 발견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로웰 천문대의 24인치 굴절 망원경을 이용하여 안드로메다 은하를 촬영하여 그 스펙트럼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안드로메다 은하의 스펙트럼 파장이 아주 짧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빛의 파장이 짧은, 즉 푸른 쪽으로 치우친 선명한 청색 편의로, 이것은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쪽으로 거의 초속 110km나 되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즉 두 개의 은하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은하가 충돌할 것이라는 최초의 관측으로 지구에서 측정된 속도는 초속 약 300km이지만 태양계는 우리 은하를 초속 225km로 공전하고 있어 실제로 다가오는 속도는 초속 약 110km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은하가 서로 충돌한다는 가장 최근의 증거로는 허블 망원경에 장착된 우주기원 분광 측정기 COS를 이용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에 대한 분석으로,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크기여서 가장 넓은 부분이 130만 광년에서 200만 광년 이상의 크기로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크기는 두 은하 사이의 간격인 250만 광년 거리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크기로, 이를 관측한 천문학자들은 두 은하의 충돌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을 200만 광년 크기의 헤일로가 알려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은하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로, 두 은하 사이의 거리 약 250만 광년은 지름이 10만 광년인 우리 은하 크기의 약 20배 정도로, 이 정도의 간격에선 두 은하가 서로의 중력에 묶여 서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달은 지구와 지구 지름의 약 30배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어서 지구 주위를 안정적으로 돌 수 있고, 지구가 태양에서 지구 지름의 1만 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태양의 주위를 안정적으로 공전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가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중력에 끌려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증거로는 아마추어 천문학자 마르셀 드레칠러와
자비에르 스트로트너가 그들이 찍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사진들 중에서 발견한 희미한 푸른빛의 거대한 가스구름 형태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그들의 다른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안드로메다 은하와 그 주변에서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고 적외선, 자외선, X선 등 다른 파장으로는 찍히지 않으며 이온화된 산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을 찍을 수 있는 필터를 이용해야만 그 정체를 드러내는 가스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실제 촬영된 사진에서 푸른색으로 기다랗게 퍼져 있는 모습이 납작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원반과 비슷한 모양이고 가스구름의 중심부가 안드로메다 은하 중심 방향 쪽으로 살짝 들어간 모습이어서 안드로메다 은하의 한 장소에서 발생하여 그 지점으로부터 넓게 퍼져나갔을 거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론은 산소 원자들을 대량으로 분출하는 현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어서 아주 강력한 초신성 폭발의 흔적이거나 은하 중심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만들어낸 물질 분출의 흔적으로도 그 기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신성 폭발이나 블랙홀의 물질 분출은 산소와 함께 다른 다양한 원소들도 분출하게 되는데 이번에 발견된 이 새로운 가스구름은 오직 산소 방출선만 관측할 수가 있어 아쉽게도 그런 천문학적 이슈와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이 미스테리한 가스구름의 존재는 몇 번의 확인을 더 거친 뒤에야 공식적으로 국제 천문학계의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그 존재를 처음 발견한 천문학자들의 이름을 붙여 SDSO-1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세계 여러 곳에 위치한 5곳의 천문대에서 독립적인 관측을 진행하여 5곳 모두에서 이 가스구름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나 그 실체는 현재까지도 확인하지 못해 가장 미스터리한 천체 현상 중 하나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 가스구름의 존재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본격적인 충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는 가설을 주장하였으며 공교롭게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둘 다 각각 은하 원반의 10배가 넘는 크기로 퍼져 있는 거대한 가스 헤일로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은하 원반의 직접적인 충돌에 앞서 두 은하를 감싸고 있는 이 각각의 헤일로가 충돌하여 산소 가스구름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블 망원경이 관측한 두 은하 헤일로의 크기가 두 은하 사이의 거리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서 두 은하 주위의 헤일로의 충돌은 그럴듯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은하의 충돌과 다른 결과의 연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은하의 비껴나감.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정확한 크기와 질량을 측정할 수가 없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중 어느 쪽이 질량이 더 큰지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은하의 질량은 그 은하 전체의 중력에 붙잡혀 움직이는 별들의 궤도를 통해서 그 은하의 중력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으며 그 중력의 세기를 알 수 있으면 그 은하의 질량 또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하의 중력에 의해 간섭을 받는 별들은 그들 사이에 암흑물질이 가득 채워져 있고 가스구름 또한 엄청나게 높은 밀도로 채워져 있어 별인지 성운인지 조차 분간하기가 어려워 중력의 세기를 정확히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추정하는 두 은하의 질량은 항상 2배 정도의 오차가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두 은하가 충돌한다는 예측 또한 50%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두 은하는 정말 충돌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다른 이유는 두 은하 주위에 존재하는 위성은하들의 숫자로 현재까지 우리 은하 주변에서 관측되어 실제로 그 존재가 확인된 위성은하만 해도 그 수가 60개에 이르고 있으나 천문학자들은 두 은하 주변에는 최소 100개에서 많게는 400개 이상 작은 은하들이 숨어 있을 거라 추정하고 있으며 그렇게 발견되는 그 은하들은 메인 은하에 비해 질량이 100에서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들의 중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성 은하들은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 간의 거리인 250만 광년보다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 겨우 수만에서 수십만 광년 거리에 있어 위성 은하들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궤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이런 위성 은하들의 존재만 보더라도 두 은하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에 이를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이 유럽 우주국의 가이아 관측 위성과 나사의 허블 우주망원경의 관측 자료를 연구하여 두 은하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위성 은하들의 중력 효과와 두 은하 주위의 국부 은하군 중에서 가장 큰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 은하 및 대마젤란 은하 등 은하 4개의 질량, 이동 방향 등 중력적 상호작용을 추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두 은하는 충돌보다는 서로 비껴갈 확률이 더욱 높을 거라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최근에 발견된 안드로메다 은하의 가스구름에는 빛나는 천체가 아무것도 없어 그 거리를 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거리를 알아야 유추할 수 있는 실제 크기도 측정이 불가능하여 그 존재와 두 은하와의 관계는 더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은하의 충돌에 앞서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인 대마젤란 은하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은하에 접근하고 있어 50억 년 뒤의 충돌보다 앞서 대마젤란 은하와의 충돌을 우선 먼저 연구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더럼대 계산 우주론 연구소 천체물리학 연구팀은 충돌 시기를 약 20억 년 후로 설명하고 있으며, 두 은하의 충돌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 가장 최근에 스미소니언 천문학자들이 또 다른 관측과 연구를 통해 우리 은하는 시속 90만 8,800km로 기존 계산된 78만 7,000km보다 15% 더 빠르게 움직이고 크기고 현재 알려진 것보다 50% 정도 더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안드로메다 은하든 아니면 대마젤란 은하든 두 개의 은하는 더욱 빨리 충돌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고, 주변 은하와의 중력적 작용 또한 그만큼 더 커져 비껴 지나갈 확률도 더 높아졌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